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2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92페이지부터 있는 숫자와 문자열의 다양한 기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학 수업이라 그러면은 외우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항상 책을 살펴보고서 만들 수 있는 오픈북 테스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눈도장만 쾅쾅 찍어주시고 나중에 그러한 기능이 그때 배웠었는데 그걸 사용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내용을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그때그때 몸에 조금씩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조금 쉽게 몸에 익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게 되는 함수들은 문자열이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이라는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라는 형태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코드 작성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점을 찍어주시고 함수를 사용을 해주신 뒤 이 괄호 내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주어가 동사에다 목적어들로 같은 영어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살펴보는 코드들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직접 코드를 입력을 해보실 때는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사용하는 방법과 책에 있는 것처럼 파일을 만들어서 코드를 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실행하면서 포맷 함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맷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포맷입니다. 문자열에 적용하는 함수이고요. 문자열이 포맷했다. 그리고 요 괄호 안에 매개 변수로 목적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두서 없이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포맷 함수라는 것은 이 앞에 주어로 사용하는 문자열에다가 이러한 형태의 중괄호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중괄호에 있는 것이 차례대로 순서가 붙어서 뒤에 포맷 함수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 중괄호 부분에 1, 2, 3, 4가 차례차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괄호 부분만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요일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뒤에다가 2019년 12월 9일하고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찾아보는 건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월요일이라고 지정을 해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저 괄호 부분에 착착착 뒤에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러한 함수인데요. 정말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책을 보시게 되면 인덱스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괄호의 개수가 뒤에 있는 매개 변수보다 많아지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처음에 많이 볼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눈도장을 한번 찍어 주시고 나중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내가 뭔가 매개 변수를 적게 입력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의 94페이지부터 쭉 보시게 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대학교에서 이 책을 보시고 계시다면 이거 외우는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 책을 보고 계시다면 그냥 저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나중에 데이터 시각화 같은 거를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을 목적으로 파이썬을 배우시고 있다면 공부를 꼭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냥 쭉 건너뛰어서 99페이지에 있는 대소문자 바꾸기 우퍼와 로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퍼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문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바꾸게 되고 로어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알파벳 문자열을 알파벳 소문자로 바꾸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주어, 동사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퍼라는 녀석은 따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hello라고 하고 우퍼를 사용을 하게 되면 hello의 HELLO가 모두 대문자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lower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hello에 대문자가 하나 H가 있는데 요 녀석이 소문자 H로 바뀌어서 HELLO가 모두 소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어디에 쓰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내부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서에서 태그 같은 걸 만들 때 영어 같은 걸로 hello를 작성을 하는 거랑 대문자로 hello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출력을 했다가는 인간이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인성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또 대문자로 만들어서 인성이라고 만들고 누군가는 또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이 세 개의 아이디를 모두 다른 형태로 취급을 해버리게 되면 사칭이라든지 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wer라든지 우퍼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중복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더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현재 이 베어라이터라는 애플리케이션도 태그를 만들 때 태그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문자로 태그를 만들어도 왼쪽을 보게 되면 소문자로 태그가 기입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그냥 태그를 작성을 했을 때 lower 같은 함수로 소문자로 변환을 해서 그 태그의 유일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100페이지의 stri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strip이라는 함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trim이라는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trip이라든지 trim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주어에다가 strip이라는 함수를 동사로서 사용을 해주시고 목적어는 별도로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strip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문자 양쪽에 있는 빈칸이라든지 개행이라든지 공백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문자를 입력을 해주셨다면 실행을 했을 때 양쪽의 공백을 모두 날려버려서 그냥 문자라고 출력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대체 어디에서 쓰이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것을 보내게 되면 양쪽에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공백을 추가하거나 의미 없는 공백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공백을 모두 잘라버리고 그냥 글자 부분만 화면에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악의적인 공백을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strip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악의가 아니라도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입력할 수도 있는 공백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왼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고 싶을 때는 lstrip,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rstri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유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자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는 함수도 있다라고 눈도장 쾅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is 뿅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s arnum, is alpha, is identifier, is decimal, is digit, is space, is lower, is upper 같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find 함수와 alfind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find 함수와 alfind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갖는 녀석입니다. 문자열점 find를 입력을 하고 목적어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마바 사가 있을 때 라가 몇 번째에 있는가를 찾을 때 이 find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3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에 가가 0번째, 나가 1번째, 다가 2번째,
라가 세 번째가 되어서 3을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없는 것을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 같은 걸 찾게 되면 -1을 출력을 하는데요. 문자열 내부에 저 글자가 없다면 -1을 출력한다는 속성은 이후에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alfin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alfind라는 함수도 책을 읽어보시면 find랑 다르지 않아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lfind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내부에 저 나가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1을 출력을 하니까 가와 나에서 이 나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find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같은 것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고 할 때 오른쪽부터 우선해서 찾아서 나오는 것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ind 함수는 왼쪽부터 찾기 때문에 1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alfind는 오른쪽부터 찾기 때문에 8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fi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내부에 문자열이 있는지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이썬에는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문자열들 중간에 썼던 것처럼 in이라는 것도 중간에 쓰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 보게 되면 이게 기호가 아닌데 연산자라고 해서 약간 혼란이 오실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꼭 기호가 아니라도 글자도 어떠한 두 개의 값을 연결하거나 하나의 값에 반전을 주거나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면 그것을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도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이 in이라는 연산자는 가가 가나다라 마라는 문자열에 있냐 등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가가 가나다라 마에 있기 때문에 tru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 같은 없는 문자열을 출력을 한다면 fals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은 가나다라 마가 가에 있냐기 때문에 false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자열이 뒤쪽에 오게 되고 짧은 게 앞에 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를 보면 스플릿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플릿도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에는 앞에 문자열을 뭘로 자를 것이냐 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띄어쓰기로 자른다고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이 값들이 띄어쓰기로 잘려서 지금 화면처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약간 특이한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리스트라고 부르게 되고 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104페이지의 마무리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 다음 포맷 함수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보다 많게 되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4번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4번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수와 그 기능을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코드를 입력을 할 때는 저걸 다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점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찾다가 대충 find가 찾는 거였지 하고 엔터를 클릭하거나 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머릿속에 다 넣어서 외워서 사용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냥 이렇게 찾다가 자르는 게 대충 스플릿이었지 하고서 스플릿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문자열 양 옆에 공백을 자르는 것은 이름이 트림 아니면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T 한번 쳐보고 트림 없으면 스트립이겠구나 하고서 스트립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2번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스트립은 문자열을 뭔가로 자르는 거죠. D를 보시면 문자열을 특정 문자로 자릅니다니까 요걸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퍼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것, 로어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양옆의 공백을 제거해주는 녀석입니다. 이어서 3번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코드의 빈칸을 채워서 실행 결과처럼 출력해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포맷 함수를 사용한 예제인데요. 중괄호가 1개, 2개, 3개가 나오니까 이 매개 변수도 3개를 입력해줘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복사를 해서 같이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A에 넣고 입력을 받아서 B에다가 넣고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이라고 출력이 되게 하고 싶으니까 A, B, A 플러스 B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곧바로 연산을 해서 넣는 것을 처음 보시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 곧바로 값을 연산해서 넣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를 상콤하게 실행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첫 번째 숫자 입력을 받고 두 번째 숫자 입력을 받은 뒤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도 방금 간단한 오류를 냈는데 책에서는 숫자 덧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풋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값을 입력받기 때문에 요 녀석들을 int 함수로 숫자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있어야지 숫자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겠네요.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100 플러스 200은 300이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한번 틀리셔도 코드를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고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비파괴적 함수와 파괴적 함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있는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하시다 보면 쉽게 몸에 익으실 거니까 책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string equal hello라고 해서 string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string.wooper를 실행을 하고 string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함수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변경하는 활동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대부분의 함수는 자신의 결과를 외부로 내기만 하고 자기 자신은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로 hello를 만들고 이것을 변수 a에다가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에는 hello가 모두 소문자로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a.wooper를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라고 결과를 내기는 하는데 이 a의 값은 그대로 아직도 소문자 hello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내서 b를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a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를 보시게 되면 스트링에다가 hello를 넣고 스트링에다가 wooper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스트링의 값은 그냥 hello일 뿐입니다. 그냥 결과가 밖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hello라고 바뀐다 뿐이지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스트링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냥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string.wooper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매개 변수에다가 직접적으로 string.wooper를 넣었습니다. 스트링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트링은 그대로 소문자로 구성된 hello지만 string.wooper를 실행을 하게 될 때 이 부분 자체가 hello라는 대문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hello라는 걸 대문자로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A 지점 string이라고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B 지점 string이 아니라 여기는 hello를 출력하게 될 거고 여기는 hello를 출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함수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살펴보게 되면 저게 뭔 개소린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현업에 있는 분들도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면접 같은 걸 볼 때도 이걸 내도 그냥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출력을 합니다. 스트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어쨌거나 2장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살펴본 게 아닌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4장까지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 많고요. 뭐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단어를 외워야 하듯이 그 구문 자체를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크게 구문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영어 단어를 조합을 해서 활용하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더 어렵지만 지금은 일단 꾹 참고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어쨌거나 뭐 그냥 눈으로 외우려기보다는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